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모두를 위한 금융 민주화. 암호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때 바로 이게 약속이었죠.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월스트리트라는 거대한 힘 앞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암호화폐의 꿈이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현실이 되었는지 그 깨진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바로 암호화폐의 시작, 그 최초의 꿈이었죠. 그러니까 은행 같은 거대한 금융기관 없이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돈을 주고받는 세상. 정말 순수한 P2P 전자화폐.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렸던 비전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꿈이라는 게 참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글쎄요, 그 시작과는 정말이지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힘, 그 85%가 바로 전문 트레이더들의 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개인들은 사실상 가격 결정에 거의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게 결정타입니다. 탈중앙화가 생명인데 고작 6개의 채굴풀이 네트워크 블록의 거의 전부, 그러니까 최대 99%를 통제하고 있어요. 이걸 탈중앙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건 명백한 중앙화죠. 아니,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월스트리트를 없애려고 만든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월스트리트가 이걸 거꾸로 집어 삼킬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그 전략은 놀라울 만큼 간단하면서도 정말 무서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딱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규제를 무기로 쓰는 거였습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유럽의 미카 법안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이걸 지키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소규모 회사들은 연간 최대 15만 유로, 우리 돈으로 2억이 넘는 돈을 감당 못해서 20%가 문을 닫거나 합병당했습니다. 근데 대형 기관들은 어떨까요? 그냥 사업 비용으로 툭 처리하고 오히려 경쟁자들을 없애는 효과를 봤죠. 이건 뭐 사다리 걷어차기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장의 룰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압도적인 기술력과 정보력으로 말이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관들은 사람이 눈으로 쫓아갈 수도 없는 속도, 그러니까 밀리초 단위로 거래하는 알고리즘을 돌립니다. 또 우리 같은 개인들은 볼 수도 없는 비공개 장외 거래, OTC 데스크에서 자기들끼리 거래하죠. 이건 뭐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 자산 자체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코인베이스, 빗고 같은 대형 수탁 업체들. 여기에 자산을 맡기려면 최소 예치금이 100만 달러예요. 13억 원입니다. 피델리티는 아예 기관 고객만 받고요. 네 자산은 네가 지켜라가 아니라 거액 자산가만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줄게가 된 거죠.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해야 하는 그런 높은 벽을 세워버린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 스스로 은행이 되세요 라는 그 멋진 약속이 이제는 걱정 마세요.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당신의 은행이 되어드릴게요 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건 그냥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정신 자체가 180도 뒤집혀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기관들의 시장 장악, 원래 암호화폐의 꿈을 믿고 뛰어들었던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데이터는 아주 냉정하게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기관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튕겨져 나간 겁니다. 2024년 미국 시장을 보면 기관 참여는 17%나 늘었는데 개인 참여는 오히려 11%나 줄어들었죠. 한쪽이 올라간 만큼 다른 쪽이 밀려난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이 도넛 차트를 보면 실제로 시장을 움직이는 돈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북미 암호화폐 이체 내역을 보니까 전체 거래량의 무려 70%가 100만 달러, 그러니까 13억 원이 넘는 고래들의 거래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의 소액 거래는 다 합쳐봐야 5%밖에 안 돼요. 시장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 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 희망은 있어요.
월스트리트에 맞서서 암호화폐의 원래 정신, 그 탈중앙화의 꿈을 지키려는 저항의 움직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저항의 최전선에 있는 게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 우리가 흔히 DEX, DX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중앙화 거래소랑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죠. DEX는 특정 회사가 아니라 그냥 투명한 코드로 돌아갑니다.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검열당할 걱정도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 자산의 키를 내가 직접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시장 점유율도 7%에서 20% 이상으로 꾸준히 커지고 있고요. 물론 덱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항의 도구는 다양해요. 모네로처럼 내 거래 내역을 아무도 볼 수 없게 만드는 프라이버시 코인도 있고요. 또 내 키는 내가 보관한다는 정신으로 하드웨어 지갑을 쓰는 움직임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사람들끼리 직접 거래하는 P2P 플랫폼, 그리고 거대 기관들의 로비에 맞서 싸우는 정책 옹호 활동까지. 금융주권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정말 여러 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공세와 또 그에 맞서는 저항이 부딪히면서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가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는 결국 월스트리트가 이기는 겁니다. 기관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암호화폐는 그냥 또 하나의 투자 자산이 되는 거죠. 금이나 주식처럼요. 혁명의 꿈은 사라지고 그냥 기존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완전히 흡수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미래는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시장이 아예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한쪽에는 규제를 철저히 지키는 기관들만의 중앙화된 세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허가 따위는 필요 없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탈중앙화된 세상이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평행 우주가 공존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미래로 갈지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암호화폐의 영혼은 팔렸는가? 혁명은 실패하고 그저 동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걸까요? 아니면 아직 그 불씨가 살아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